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2월 9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한숨이 절로 나오고 깜짝 놀랄 그런 말들이 어제 오늘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인데 김남국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정말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피의자가 담당 검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법안을 제2의 검수완박 이렇게 불리는 그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수사를 하는 검사를 깊이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기 위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김남국 의원이 아마 이것을 발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김남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이 발의를 했는데 그게 왜 이재명 방탄법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검사에 대한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기피하는 제도가 허용이 되는 나라가 있느냐. 이때 김남국 의원 답변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남국 의원이 예,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가 검사 기피 제도가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할 때, 법안 발의를 할 때 보통 그러니까 전문가 각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달아줍니다. 그것을 보면은 2020년 9월에 김남국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 여기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만들어줬는데 거기 보면은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로 나온다. 오스트리아. 검사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 그때 수석 전문위원이 쓴 건데,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다르죠?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것이고, 뉴질랜드 옆에. 오스트리아는 유럽, 독일 옆에 있는 나라죠. 자, 그런데, 호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를 혼돈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 제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원래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가 됐을 때 한국에서 그때만 해도 오스트리아 구분이 없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오스트레일리아와 혼돈을 해서 호주댁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아주 나이도 젊은 김남국 의원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를 혼동을 했다. 작년 5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때도 어이없는 말들을 많이 했죠. 김남국 의원이. 거의 코미디 같았는데 이모 교수, 그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이모 교수 한동훈 장관의 딸 관련된 논문 이야기를 하면서 이모 교수, 그러니까 이시성을 가진 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모, 엄마의 여형제, 자매, 이모 교수 이렇게 해서 또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김남국의 굴력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건 어제 일이고 오늘 법무부가 언론 공지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대정부 질의 관련해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오스트리아 법의 검사 기피 제도와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지금 김남국은 오스트리아는 있다고 또 보고서를 보고 했는데 오스트리아로 혼돈을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역시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처럼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어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재척을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 기피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재척은 법관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친족,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 이런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리고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을 그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리고 해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 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검사 윤리 강령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을 하고 있다. 회피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피의자가 수사를 보는 피의자가 기피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검사 스스로 수사를 회피는 할 수 있어도 피의자가 검사를 기피할 수는 없다. 자,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한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리아도 헷갈리는 자, 그런 그 국회의원의 실력이었습니다. 황당한 질문 2탄은 장경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했습니다. 그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빈곤 포로노, 무슨 뭐 조명을 사용한 촬영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한 인물이죠. 자, 장경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인가 본인 소유인가?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가르티에 팔찌 1,500만 원, 목걸이 6천만 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그건 법무부 장관한테 물을 질문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때부터 국회의원이라는 장경태의 황당한 말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장경태. 이 부분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무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검증 기능도 갖고 있지 않느냐? 법무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인사검증 기능. 대통령 친인척 인사? 대통령 친인척을 어디 인사를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검증 기능도 법무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가르띠에 목걸이 이게 본인 소유인가 대여인가 물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인사검증을 가지고 있죠. 인사검증권을. 그때 문재인 정부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했죠. 그런데 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 산하로 갔습니다. 고위공직자, 친인척이 아니고 친인척이 무슨 인사 대상이 됩니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갔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통령실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이런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은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막 혼재가 돼가지고 친인척 관련된 인사검증 기능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혀 엉뚱한 질문을 전 국민이 보는 TV로 생중계되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해하다는 표정으로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을 한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죠. 장경태 그래도 꿋꿋하게 다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때 고발 사주 의혹 당시에 카톡을 330여 회 이상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 중요한 건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 김건희 씨라고 부릅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이가 없다는 뜻이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그게 어려운 질문이냐.
사모님이라고 아마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혼자 막 질문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언제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냐. 물었을 게 그거밖에 없느냐. 이렇게 타박을 주는 장면도 그대로 언론을, 방송을 탔습니다. 자, 이 대정부 질문 사흘 동안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정책 질의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 지금 김남국이 했던 것, 장경태가 했던 것, 이런 질문들만 계속해서 정책 질의는 전혀 사라져버렸는데, 오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죠. 정의당 의원이 이 대정부 질문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대정부 질문 주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였는데, 다른 야당 의원들 질의는 몽땅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류호정 의원이 이 한동훈 장관과 비동의 강간죄 이런 것을 놓고 정책 질문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 같은 매우 휘발성 강한 이슈를 두고 논쟁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뭐 서로 엇박지르거나 조금 전에 장경태나 김남국처럼 그런 조롱하거나 이런 건 없이 진지하게 정말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거죠. 류호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기에 단상으로 나올 때 벌써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내 바쁘신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는 김건희 여사나 천공 얘기 같은 건 안 하고 정책 질문만 할 테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간접 결정 개입설 이런 것은 일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미소로 하답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자 두 사람 간에는 정책을 놓고 막 실전을 벌이는. 자, 이것이 정상이죠. 이것이 이 대정부 질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사흘 동안 계속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물고 늘어지는 이 상황이 되니까 정상적인 일, 그러니까는 류호정과 한동훈 간의 이 정책 설전 이것이 오히려 기사거리가 되고 훈훈한 미담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국정조사까지 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력이 못 미치니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수모만 당하고 굴욕당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